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독교 환경운동 40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의뢰받았는데 내가 없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된 운동이 벌써 40년이라니. 먼저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았다. 네,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알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통해서였는데요. 이제 교회는 저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데 이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위기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중에서 그러면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내에 어떻게 이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더욱더 알리고 같이 행동하자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이죠. 기독교 정신이란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이니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나 이 생태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운동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지구가 파괴되고 고통받고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이 함께 고통하는 문제들에 눈 감지 않고 귀 닫지 않고 입을 벌려서 말하고 함께 하는 단체이고, 그것을 특히나 교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들에게 함께 이 얘기들을 전하고 함께 합시다 하고 독려하는 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을 시작했을까? 공해문제연구소 공모연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해주실 수 있을지. 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독재 정권 어떻게 하면 끝내나, 그게 더 중요했어요. 공해문제연구소는 여기 영어로 안티프루션이라고 되어 있던데, 내가 그 사선 총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학생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한 끝에 공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최열이를 만나게 됐죠. 최열이가 다시 정문화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가서 그 최열이 정문화한테 내가 그 조직도 해주고 돈도 얻어다 주고 할 테니까 이거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최열이가 공해 문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문화는 공해 문제 관심이 있다기보다 민주화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그 돈 가져오는데 내가 자신 있을 때니까. 왜냐하면 아시아교회협의회나 세계교회협의회 그라스루트 운동을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둘이만 앉으면 잡아간다. 있을 데가 없다. 젊은 사람들의 노는 장을 네가 항상 비워주라. 비공식으로 내가 부탁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 대주는 건 내가 대준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돈이 나온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시아교회 협의회 산업선교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를 내서 돈을 많이는 못 준다. 2만 불 정도 준다. 그래서 2만 불을 초창기부터 한 10년은 준 것 같아요. 안재홍 선생한테 인계해주고 88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NC 총무로 왔죠. 나는
얘기한 대로 최혜리가 다 들어줬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뭐라고 만들었느냐 내가 이 단체에 낼 때 주민조직 어려운데 공해 문제를 얘기해서 주민을 조직화하고 주민의 힘으로 공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 완전 제일 먼저 생긴 게 온산공단이야. 그래서 온산공단 흙을 가서 빼오면 내가 갔다가 동경대학에 얘기해서 자료를 그거 가지고 주민조직을 해라. 이 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최혜리가 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공해문제연구소가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 그거예요. 온산공단에 흙 갖다가 일본 보내서 일본에서 다시 그 검사해서 보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소서 활동한 거는 그 82년부터 88년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84년에 울산 온산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 공단이 있고 중금속 공장이 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이렇게 만들질 않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제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훨씬 공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이게 완전히 격리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하면은 그때는 뭐 그 삼산평야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일 농사도 안 되고 이제 가장 잘 견디는 그 과일이 배나무거든요. 배농사 같은 게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서울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농민인데 이번 이제 서울 딱 올라와서 첫 마디가 사례 발표하는데 서울에 공기가 좋아서 생기가 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나무도 살아있네요. 그 당시 서울이 세계 10대 대도시 중에서 대기오염 1위인데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이 그 오염 상태나 이런 건 뭐 진짜 심각한 거죠.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회 문제화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노래 만드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 온산 공단이 이제 이슈가 되고 온산에는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10,000여 명 되는데 700여 명이 이제 뼈마디가 아픈 이제 공해병이 이제 발병이 된 거죠. 내 기억으로는 85년 1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해병이 발생했다. 거기서 이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공해병이다 그러고 거기는 공해병이 아니다 그러고 직접 경찰서에 또 연행대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 온산병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되고. 그렇다면 40년 전 기독교 환경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의 기독교 환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없고 여러분들의 꿈을 교회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예수쟁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대로 다시 생생하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환경 문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교회가 좀 아파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믿잖아. 근데 천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망가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건 목사님들이 아파하면서도 환경 문제라든지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교회에 대고 얘기를 해야죠. 이 환경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절대 유럽 교회 안 따라간다, 미국 교회 안 따라간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이 다 피해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다 망했잖아. 주일학교, 교회는 교학교는 안 가도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학원에는 관심이 있는데. 교회가 문제죠. 엑스레기 갈 곳 없다. 택배 점수 이제 그만.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은 공예 문제를 넘어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40년 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돌보려 하신 분들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